보자. 1문단. 조선 왕조는 초상화 왕국이었다. 요번에는 파란색 글씨가 얘들아 다 지금 표현상 특징들이거든. 근데 꽤나 문제에서 말하는 표현상 특징들이 많아서 많이 써놨어요. 조선 왕조는 초상화 왕국이었다. 괄호 부분 읽을게요. 전란으로 많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0여 점이 전하며 나라의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것만 해도 70점이 넘는다. 자, 여기 글씨 한번 읽어드릴게요. 규모 강조를 하기 위해서 대상과 관련된 것을 수치로 제시됐다라고 써놨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을까봐 읽어드렸어요. 조선시대에는 충효사상 그리고 두 번째 숭현사상에 의거해서 사당 및 서원이 크게 발달했으며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사당이나 서원에 모시거나 제사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으로서 조선시대의 초상화가 성행하면서 발달했던 것은 이러한 유교적인 사회 이념과 맥락 때문이었다고 그 발달 이유에 대해서도 1문단에 소개했네요. 그리고 이제 2문단부터 인물의 신분에 따라서 초상화의 종류를 분류해놨어요. 노란색 어진, 그리고 공신, 그리고 4대부의 초상, 얘들아 그림을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어진, 노란색부터 가겠습니다. 어진이란 왕의 초상인데 국가의 대사 중에 하나로 어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장할 기구인 어진도감을 설치하고 엄격한, 그치, 왕의 얼굴을 그리는 건데 당연하겠죠? 엄격한 시험을 거쳐 어진을 그린 화원을 선발합니다. 또한 왕의 기운이 어진에 내재해 있다고 여겨서 화원들이 어진을 그릴 때에는 마치 그림을 왕을 대하듯 예의와 존경을 다해서 제작에 임합니다. 노란색 계속 읽을게요. 어진이 조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봉안이 되어 있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 읽겠습니다. 공신의 초상은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공을 세운 신하의 초상을 그리는 건데, 공신 초상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의 초상화를 제작함으로써 해당 공신과 그 자손에게 치하, 이제 칭찬한다라는 거죠. 치하와 함께 보상을 하고 다른 백성들에게는 본보기, 기감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이제 다음은 초록 색깔을 설명할 차례인데 초록색이 조금 복잡하니까 천천히 읽을게요. 사대부의 초상은 서원이나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선현의 초상이다. 근데 첫 번째, 숭현사상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제작된 사대부의 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부분 읽을게요. 경로사상에 입각해서 70세 이상이 되는 원로 대신들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제작한 기로도상이 있고요. 불교 신도들과 제자들의 정신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계 고승을 그리는 조사상이 있고요. 이거 매칭 문제로 선생님들이 내기 좋겠지?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본문이 있을 테니까 침착만 하면 돼. 사대부가 여인의 지조와 충절을 기리기 위한 조반부인상 등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계기로 초상화가 제작되었다. 여기 요 파란색 부분 글씨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초상화의 다양한 제작 계기를 열거하고 나열했다라고 써놨죠. 자, 이게 여기 초록색 부분은요, 표시를 해놓으면은 뭔가 딱딱딱 들어맞는데 표시가 없이 읽게 되면 뭔가 정신사나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발췌가 되면 좀 조심하고 차분하게 읽어버릇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괄호 부분은 숭현사상을 위해서 사대부의 초상, 경로사상을 위해서 70대 노인들을 그린 기로도상, 불교사상을 위해서 불교계의 고승을 그린 조사상, 그리고 여인들의 지조와 충절을 기리기 위한 조반부인상. 잠깐만, 조사상에 현관펜 쳐져 있니? 야, 조사상에 왜 현관펜 빠졌니? 초록색 현관펜! 야, 우리 저기 있다. 돌려. 초록색 현관펜. 있어? 서윤이?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있다. 다 했어. 초록색. 왜 이렇게 있어? 소정이 이제 주면 돼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에는 엄격한 조형이 두 가지 있었다. 기준이 있대요. 첫 번째, 외형적의 사실적인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 내면적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전신의 표현이다. 조선시대 초상화에는요,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에 충실했는데 얼굴에 있는 점, 상처, 어려서 알았던 천연두 자국, 피부병의 흔적 등을 생략하지 않고 모두 그려 넣었다라는 극사실에 가까운 정밀한 묘사가 구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서양 인물화는요, 외관상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름, 잡티 등을 드러내지 않고요, 뿌옇게 표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의 대조적인 요 서술상 특징 하나 잡아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2번 설명할 거야. 전신이란 얘들아 개념풀이 되어 있네요. 전신사조. 전신사조의 준말로 전신은 대상의 정신세계와 인품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이 화풍은 정말 대단한 거야. 극사실주의를 그리면서도 인물의 내면의 성품까지 그려내고자 했대요. 사조는요, 작가가 관주한 바라보는 대상을 묘사하는 것을 뜻하는데, 즉, 전신사조란 형상을 통해 정신을 그려낸다라는 뜻으로, 얘들아, 이게 개념풀이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얘들아, 그 개념풀이라는 파란색 말을 여기다 때려 박아놓는 게 더 낫겠네요. 개념풀이라는 말을 옮겨놓을까? 여기가 개념풀이가 더 알맞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합니다. 통해 정신을 그려낸다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전신은 그 대상의 정신세계와 인품의 표현, 즉 내면적 사실성, 어쨌든 외면이나 내면이나 사실성을 기반으로 한 게 우리 조선시대의 화풍이었구나. 자, 4문단 계속 갈게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부분 별도의 배경이나 현실 공간의 묘사 없이 초상화의 대상만 화폭으로 담았는데, 이는 대상의 인물을 시각적으로 강조해서 한 사람에게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보는 이가 경건한 태도를 갖게 하고요. 외모나 복장을 통해서 인물이 지닌 바람직한 성품이죠. 성품을 드러내고자 했다. 예를 들어 어진은 용포를 입은 왕의 전신을 정면에서 묘사해서 위풍당당한 권위를 강조했고, 공시는 관복을 갖추어 입은 모습으로 위엄을 드러냈고, 사대부는 학창의를 입은 모습으로 학식과 청렴함을 드러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 기억, 이처럼 조선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인물이 지닌 바람직한 성정까지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갈게요. 나머진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4분만 한번 가겠습니다. 4문답. 조선시대 초상화의 양식의 변천 과정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자, 근데 1번. 초상화가 성행한 발달한 이유는 뭐야, 얘들아? 아까 우리 1문단에서 내가 네모박스 친 거. 유교적인 이념의 맥락에서 많이 발달했다고 했고요. 자, 초상화를 제작한 목적은 뭐였죠?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2문단에서 분류되는 거, 얘들아. 신분에 따라 분류된다 그랬어요. 그죠? 뭐였지? 노란 색깔. 어진, 그리고 또는 공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 초상, 이런 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3문단. 조형 기준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 문제 얘들아, 여기에 있는 거 선생님이 다 파란색 글씨로 본문에 체크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의 풀이 안 하도록 할게요. 전문가 인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할게요. 3번은요, 기억을 수정한 거래. 왜? 이게 초고였거든요, 얘들아, 초고. 그러니까 기억을 수정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 기억 부분에서 뭐가 추가되는지를 보면 되겠네. 즉,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부연했다. 추가된 내용이었으니까 부연했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읽어볼게요. 보기 박스. 이처럼 조선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요. 바람직한 성정을 표현했다까지는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괄호 부분이 추가된 거였어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초상화 속 인물과 실제 인물의 외적인 닮음뿐만 아니라 내적인 사실 그렇지.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얘들아 봐봐. 결이 어때요? 그냥 같은 결이야. 그치? 좀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뀐 관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1번 선지. 2번 더 다양한 거 아니고요. 목적도 아니고요. 지금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 강조한 역사적 가치. 자, 내용이 뭔가 반복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었지. 이게 어떤 그림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4번 관심 가져주세요라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역시 5번이 맞았습니다. 약간 헷갈릴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3번 선지가 좀 헷갈릴 수도 있었겠다. 왜? 반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 근데 반복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사실 역사적 가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X자를 역사적 가치에도 쳐놓는 게 훨씬 더 좋은 풀이가 되겠네요. 오케이, 나도 쳐놔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마지막 이제 우리 4번부터 6번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비평문이네, 얘들아. 비평문. 가자.
노랑 색깔, 최근 드라마에서 회귀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웹툰과 웹소설에서 시작해서 할게요. 드라마에서 회귀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웹툰과 웹소설에서 시작해 드라마로 번진 회귀물 열풍은 한국적 판타지의 원형의 하나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창작자와 시청자들에게 반가운 현상이다. 회귀물은 제자리로 돌아감을 뜻하는 단어인 회귀에 물이라는 전미사를 붙여 만든 말로, 자, 지금 여기 그냥 개념 풀이해준 게 아니라 형태를 구조화시켜서 분석해놨어요. 회귀물이란 주인공이 개연성 없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인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예전 인생을 한 번 더 다시 이게 뭐라고, 옛날에 타임 뭐라고 했는데. 그래! 괄호 이후부터 읽을게요. 회귀물은 본래 웹소설을 대표하는 하위 장르 중의 하나로 역행물, 리셋물 등으로 불리다가 2010년대 이후에 회귀물로 용어가 정착되면서 이를 선호하는 고정 독자층을 형성했고, 웹소설 등을 원작으로 한 TV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는 유행을 타면서 점차 드라마화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처럼 인생을 되감아 인생 2회차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왜 흥미를 끌까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첫째, 둘째 하면서 얘기를 해줄 거거든,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답법 되는 거예요. 첫째, 주인공의 회귀가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기능을 하며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에다가 네모박스 하나 치세요. 일반적으로 회귀물 속 주인공은 서사 초반에 거대 권력자의 악행과 범죄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전 생의 기억을 가지고 회귀한 주인공은 미래에서 가져온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과 연륜을 토대로 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큰 난관 없이 승승장구하며 복수를 완성한다. 인생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 압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악을 응징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이 대리충족이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회귀물의 주인공이 대중이 소망하는 인물상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회귀를 통해 얻은 능력을 사적인 복수로만 쓰지 않고요. 주변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도깨비 생각난다. 도깨비 봤어, 얘들아? 갑자기 생각났네. 주변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로 인해 주변인들은 원래대로라면 맞이했어야 할 불행에서 비켜나게 된다. 대중은 이를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주인공과 같은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소망하며 대리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까지가 어떤 노란색은요, 회귀물이 인기를 얻는 이유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제 노란색부터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회귀물이 유행에 내지한 메시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전문가들은 회귀물 유행이 소위 이번 생은 망했다. 소위 이번 생은 망했다며 지금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자신의 인생이 리셋되어 더 좋은 조건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젊은 세대의 절망적인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회귀물이 20, 30대 젊은 세대가 주요 독자층인 웹소설을 넘어서 TV 드라마까지도 등장하니까 이게 젊은 시대뿐만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 확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문단, 현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삶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런 회피 욕구 네모박스. 이 회피 욕구는 사실 해소된 게 아니에요. 이거 거짓 해소지. 이게 이제 회귀물의 문제점이라는 게 분홍색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과 이 분홍색을 합쳐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파란색이에요, 얘들아. 우리는 회귀물에 열광하며 대리만족하는 대신에 인생 2회차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여기서 인용 하나, 빅터가 나오네요.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잘못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오늘 국어 공부를 하기가 싫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야? 아, 내가 이래서 망했었지. 자, 그럼 나는 지금 인생 2회차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서 펜을 들어.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지.
바로 그 행동이란 공부를 미루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얘들아.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며 나쁜 상황, 행동, 습관과 관성에 저항하지 않는 행위는 그 똑같은 결과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위인 것이다. 지금 자신의 삶을 가장 보람있게 살 방법. 얘들아, 우리 여기다 밑줄 한번 칠까? 자신의 삶을 가장 보람있게 살 방법을 생각해보자. 인생 2회차를 사는 삶의 드라마처럼 잠깐만.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나의 인생 2회차를 상상하며 살아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회귀물은 부질없는 갈망을 대리만족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바로 5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조건을 반영하여 초고의 제목을 작성할 거래. 첫 번째 조건, 문단 마지막에 필자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싶대. 얘들아, 파란색이겠지. 뭐야, 얘들아. 대리만족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금 내가 밑줄 추가해준 거. 지금 자신의 삶을 가장 보람있게 살 방법. 요거를 해보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얘들아. 회귀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인생의 교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봐봐. 회귀물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도 아니고 무기력함도 아니고 화해?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비유적 표현으로 먼저 다 제낄 수 있었어. 비유적 표현이요. 노란색은 다 비유적 표현인데요. 5번에는 그 어떤 비유적 표현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정답은 2번이고요. 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도요. 얘들아, 선생님이 요거 싹 다 본문에다가 써놨기 때문에 굳이 풀이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가자. 6번. 자,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에서 각 세대별로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물어봤는데요. 자, 거기에서 특히 20, 30대의 경우 그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에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는 회색깔 한국 사회에서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에서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회귀물의 유행은 회귀물이라는 장르가 젊은 세대의 대리만족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얘들아 봐봐봐.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4번 바로 내려가 봐. 회귀물의 유행은 사회 이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20, 30대 젊은 시대의 현실 인식. 봐봐. 지금 보기에서 하는 얘기를 정말 잘 압축하고 있는 선지가 딱 4번밖에 없거든? 니네 이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1번 선지 봐봐.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TV 드라마 작품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야 이거랑 지금 보기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 없지. 자, 그 다음에 2번. 주인공이 악을 심판하면서 권선징악이랑 지금 저 내용 관련 없지. 자, 그 다음에 3번. 사적인 복수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는 행동에 이거랑 지금 저 내용이랑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근데 4번. 사회 이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20, 30대의 젊은 이거는 완전 지금 보기를 완전 축약해 놓은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가 사실 4번 선지밖에 없어.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4번 선지만 지금 이 보기 박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각자 나쁜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이유로 이걸 저기다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장문 2번까지도 마치도록 할게요.